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도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으니까 잠시 후 1%대 이제 하락 출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좀 매도세가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시들은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만한 근거가 생긴 곳도 있고요. 아직까지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증시도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려는 듯한 그런 냄새가 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일단 이런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오늘 이런 냄새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실제로 이제 아래쪽으로 진행을 할지 말지는 이제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나온 신호가 나온 그런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되는 거고요. 안 나온 친구들은 좀 기다려주면 되겠죠. 여전히 강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그죠? 강한 친구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약한 친구들은 이제 뭐 하방 베팅을 하면서 후려 패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특별한 일이 아예 없진 않았죠. 뭐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한국장 마감할 때쯤 이제 그죠, 오후 시간쯤 돼서 이 프랑스에서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충격적인 또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또 좀 흔들리는데 일부 영향을 주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이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긴축 속도 조절을 하려면은 아무튼 인플레는 물가는 좀 덜 올라주는, 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일단은 프랑스의 물가 지표는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것도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도 중요한 이벤트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잠시 후 조금 전에 발표된 뭐 스페인 뭐 물가 지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안 나오고 있네요. 나올 시간 지났는데 발표가 안 되고 있네요. 하여튼 언젠가 나오겠죠. 하여튼 오늘 뭐 독일 GDP도 있고요. 뭐 유로존에 하여튼 여러 나라들 물가 지표가 나오고 이 독일 물가 지표도 나오네요. 독일 CPI도 나오네요. 그죠? 이런 것들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 금요일 날 물가 지표를 기다린 거예요.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인데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를 우리는 이번 주 내내 기다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번 주에 뭐 애플 실적에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물가 지표가 아니고 이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죠. 요거는 이제 연준이 물가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하는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은 정말 큰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가 지표를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물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걸 재료로 해서 아래쪽으로 갈지 말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이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등장을 해서 이미 뭐 꺾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 뭐 좀 버티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게 대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렸죠. 하여튼 오늘 밤에 물가 지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는 물가 지표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그리고 좋았던 애플 실적과 나빴던 아마존의 실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서 이런 재료들이 섞여갖고 이제 오늘 밤 미국 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죠. 하여튼 미국 이 주요 기업 실적 발표는 일단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오늘 발표될 예정인 물가 지표와 며칠 후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인 FOMC 회의가 이제 이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로 남아 있네요. 그죠? 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점검을 했고요. 다른 나라들 어떤 그림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자면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전저점을 확실히 붕괴시켰죠. 그죠?
전저점 확실히 붕괴시켰으니까 이거 더 아래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죠? 이 10월 27일 하락했던 게 어떤 위험 신호이긴 했어요. 아무튼 오늘 이제서야 좀 의미 있는 전저점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더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좀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이 오늘의 하락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전저점 이 자리를 바싹 테스트하고 있죠. 지금 이쪽 레벨까지 내려오고 있죠. 예, 별로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엄밀히 따지면 아직 여기 전저점을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뭐 아래로 간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아직도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다중바닥형 만들겠다는 의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조만간 아래쪽으로 가서 이 레벨 다운이 되겠구나, 드디어 이 4월 달에 만들었던 이 저점을 이번에 조만간 붕괴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할 거였으면, 추세 전환할 거였으면 여기 이런 자리에서 잘했어야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이번에 잘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은 뒤로 중국 증시가 물 말아먹고, 또 뭐 그 와중에 또 미국의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위안화가 어떻게 되고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제갈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 증시 중요한 자리를 깼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가 어떤 전고점 자리로서, 직전 고점 자리로서 중요한 자리였는데 돌파 한착 했다가 다시 붕괴됐으니 심상치 않다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넘냐 못 넘냐를 기준으로 싸우겠죠. 싸우다 넘어가면 다행인데, 이제 못 넘어가면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쭉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라인 테스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환율 같은 것도 조금씩 살펴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비슷한 모습들 다 보여주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 차트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위안화인데 우상향하고 있고요. 일단은 양봉 만들고 나서 일단 이 조정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다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증시는 이제 방향을 좀 슬슬 꺾을까 말까, 혹은 뭐 꺾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달리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쪽으로 달려버리면 이제 무슨 일 진행되는 거고, 여기서 안 달리고 좀 다시 반등하거나 살아나면 그럼 또다시 분위기는 혼조세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뭐 앞으로 일단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게 일단 맞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위안화 이런 걸 봐도 일단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거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엔화 이런 것도 일단은 이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조금 길게 조정 나오다가 또 일단 멈춰 있죠. 다시 진행될지 안 될지 이런 여부들 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하여튼 이 정부에서 개입했다고 했는데 약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갔네요. 그래도 뭐 많이 갔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긴 한 거예요. 이 시장이 언제부터 반등을 했냐, 여기 그죠? 10월 13일 날 장대 양봉 나온 날부터 이제 흐름이 좀 좋았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빨리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거 나스닥이죠, 그죠? 10월 13일부터 반등 흐름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고민시키다가 10월 25일 날부터 또다시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또다시 어떤 위기 상황으로, 준 위기 상황이죠. 아직 위기까지는 아니고 준 위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저의 예상보다 조금 빨리 일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전 그래도 FOMC 회의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그 전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한 몇 달 정도 그래도 이번 겨울 따뜻하게 한두 달 정도 또다시 또 이런 식의 반등을 보이지 않겠어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꺾일 가능성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꺾일지 안 꺾일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뭐 냄새만 풍기는 거지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체크를 좀 해봤고요. 독일 증시 지금 개장을 했는데 차트가 나오고 있나요? 독일 증시 하락 출발했죠, 그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아직 강합니다. 이 정고점 자리를 제일 빨리 넘어서고 나서 제일 든든하게 지지하고 나서 일단 아직까지 강해요. 아직까지 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를 보고 이거는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아직까지 강한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밤에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강한 독일 증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제 이런 거 여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뭐예요? 아직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 증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인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림.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 단기 상승 중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눌림으로 이제 잘 마감이 돼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 상승 마감을 해주면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봉으로 바뀌어 있다거나 좀 낙폭이 커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눌림으로 봐야 될, 그러니까 상승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가려는 흐름을 유지해 줘야 될 그런 날에 못 간 꼴이 된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아직까지 눌림의 관점으로 보겠다. 눌림의 관점인데 회복하지 못하고 줄줄줄 흘러내리면 그죠? 가야 될 날 못 간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방향이 예상외로 빨리 꺾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쭉 살펴봤고, 한국 증시 볼 건데, 코스피가 이제 딱 방금 전에 독일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뭐 약간 모양은 좀 다르긴 다른데요.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뭡니까? 원래는 이제 이 우상향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눌림으로 활용해서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근데 이제 이런 날에 올라가지 못하고 뭐 프랑스 물가지표 때문인지 어쩐지 하여튼 이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락이 아니고 전일 급등했던 거 이 시가를 붕괴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다소 좀 움직임이 좀 빠른 감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일단 봐줄 겁니다. 선물 300 혹은 뭐 299 뭐 이런 자리를 지금 못 넘고 2거래일 동안 2거래일 동안 못 넘었고, 못 넘고 나서 이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건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볼 거고, 일단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늘의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올랐어야 되는데 오늘 못 오른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관점을 바꿔갖고 이제는 하락이 자연스럽다라고 일단은 관점을 좀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죠? 이제부터는 하여튼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생겼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근거 생겼으니까 오늘 나온 이 음봉이 다시 장악되기 전까지는,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되겠고요. 조금 더 강력한 증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야 이걸로 아래쪽으로 가겠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선물 294가 붕괴될 때까지 붕괴되는 거 확인하고 뭐 아래쪽으로 보시는 것도 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그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얘는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욱 심각한 게요. 이번 반등에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 이번 반등에서 대형주만 해먹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유달리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보다 더 약한 거예요. 최근 흐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이라는 자리를 오늘 세 번째 지금 이제 돌파 한착 시도를 했는데 지금 돌파 한착 실패한 겁니다. 하루 돌파 한착 했다가 다시 되돌렸으니까 이날 움직임이, 어제 움직임이 슈팅이 된 거고 오늘은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1000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뭐 분위기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거죠. 1000이라는 자리를 지금 굉장히 무겁게 지금 못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근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1000이라는 자리 못 넘었다. 그냥 못 넘은 게 아니고 하나, 둘, 세 번째 못 넘었고 이번 세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1000을 넘으려 시도했는데 못 넘은 거니까 하여튼 1000을 못 넘을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겠죠.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일단 여기가 저항이다, 여기가 어떤 반등의 한계다 이런 거를 비교적 좀 신뢰도 있게 확인을 한 꼴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다소 신뢰도가 낮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작 하루 이틀 정도 어딘가를 못 넘고 밀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얘는 좀 낮을 수 있지만 코스닥은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건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아침에 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약간 정석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 관점이다 아직까지는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드렸었는데 그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콜옵션을 매수하긴 했는데, 그죠?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런 분위기 안 좋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뭐 개인들이 오늘 눌림이라고 콜옵션 사는 이런 꼴을 봐도 솔직히 시장의 반등은 좀 많이 좀 끝났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들이 이 콜옵션 어제 한 7, 80억 샀고 오늘 한 20억 샀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 콜옵션 한 100억 샀죠. 하락 추세 중에 콜옵션 100억 샀으면은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 같은 경우 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 사실이고, 하여튼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 배팅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콜옵션들 같은 경우 참 안타까운 게 이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하루 만에 다시 이 음봉을 맞으면서 이렇게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콜옵션 대폭등 가능도 했는데 콜옵션이 더 이상 살아나기는 일단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기분입니다. 글쎄요, 뭐 이래도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이 좋고 해서 빨리빨리 살아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 음봉 빨리 장악해서 다시 회복해버리면 또 시장은 또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래서 뭐 얼추 다 본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1410원짜리가 어떤 지지력인데 1410원짜리 터치도 안 하고, 일단 보시면 1415원, 16원 자리에서 2거래일간 다시 지지력 보이면서 조정이 끝났다, 뭐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2거래일 동안 지지력 만들어 놨으니까 1415원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을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올라간다면 이제 다시 1440원 재차 도전하겠죠. 그죠? 전고점 자리 재차 도전할 겁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할 거는 없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생각보다 좀 급히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장 막판 이거 좀 회복할 줄 알았는데 회복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해야 되겠죠. 강력한 매도세 나왔구나, 삼성전자도 아래쪽으로 좀 볼 수 있겠구나. 대신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는데 이 음봉을, 여기 있는 이 음봉을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저는 이 음봉의 한 절반 정도도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래쪽으로 볼 거면요. 좀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이 음봉 시가까지 올라오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래쪽으로 강하다면 이 음봉의 절반 정도까지는 뭐 반등 나오는 거 허용이라고 봅니다. 이까지는 뭐 반등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기준들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음봉의 절반 잡으시거나 아니면 음봉의 시가 잡으셔서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되겠다.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 55만원 중요한, 여기 매우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5만원 자리 터치를 못했죠. 아무튼 그러니까 55만원 저항 테스트 하러 올라갔는데 55만원 터치 못하고 54만 9천원에서 일단 강력한 매도세 나왔고요. 강력한 매도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제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렸으니까, 어제 시가까지 완전 장악했으니까 강력한 매도세 나왔다고 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볼만한 근거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음봉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지력도 여기 생겨죠. 49만 5천원 이런 자리가 어떤 지지력 자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번에 좀 LG에너지솔루션도 좀 다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전고점 자리 정말 무거운 저항이 55만원이었는데 55만원까지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급등을 해서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게 방향이 꺾인 거라고 한다면은 좀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만에 올라갔죠. 여기 49만원에서 55만원 부분까지 한 거의 4, 5거래일 만에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뭐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변동성 확대시킨 거, 이런 거는 어떤 대가를 좀 치르게 돼 있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일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 미국장 뭐 장 초반에 좀 많이 이야기 드렸으니까 뭐 기술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자면, 강력한 매도세 등장했으니까 오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딘가까지 일단 하락을 하겠죠. 오늘 뭐 S&P 일단 뭐 3,800에 대한 뭐 지지력, 3,800에 대한 저항 테스트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 만약 뭐 계속 간다고 하면 이제 3,720 정도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3,800, 3,720 뭐 이 정도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목표치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이제 어제 11,250 붕괴시켰으니까 11,250이 저항이고 아래쪽으로 1,850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슈가 좀 다시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유로화가 어제 이런 중요한 자리 돌파 한짝 했다가 다시 붕괴시켰는데, 이런 흐름들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한 이런 모습이에요. 글쎄요, FOMC 회의가
FOMC 회의 전부터 이렇게 좀 불안한 게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빅스 같은 거 측면에서도 어제 일단 뭐 하락이 좀 멈추어 있으니까 오늘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